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금리 인하로 효과는? 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경제위기, 정확하게는 경제침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아마 두 개가 비슷비슷하지만 경제침체를 금리 인하로 돌파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이번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역시나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옆에 오른쪽 I를 누르시면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준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기준금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의 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가 기존 연 1.75포인트에서 0.25포인트가 내린 1.50포인트로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기준금리를 왜 내렸냐? 명분을 삼아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뭐 이미 국채 금리나 뭐 국공채 금리가 막 하락해가지고 시장 금리가 무너져서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명분이에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명분을 뭘로 붙였냐?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 여건이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하반기도 경제가 침체되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요걸로 한번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하강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여기에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의 예측과 벗어난 또 흐름이었어요. 뭐냐?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영국과 미국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흐름을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먼저 내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리면 안 좋은 점이 하나 더 발생됩니다. 뭐냐? 환율이에요, 환율. 이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 때 설명을 할 건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가 값어치가 싸지잖아요. 그쵸? 많이 돈이 풀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에서 봤을 땐 환율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원달러 기준으로 1200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1200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환율을 건드리기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간다는 건 도박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감행을 한 거예요.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하나 설명할 게 이거예요. 이제 다시 금리를 내렸어요. 이 기준금리가 3분 카레 어떤 3분 카레처럼 뭐 3분 만에 뭐 왔다 갔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주식 코스피나 뭐 이런 도박장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무게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방향성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가장 금리였던 1.25포인트까지 내렸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방향이 1년이나 걸려요. 그리고 상승 추세로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쉽게 금리를 내릴 때도 14년에서 16년으로 해서 벌써 2년 가까이 썼죠. 뭘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금리를 내렸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네? 금리 올려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 내리면 꾸준히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금리 시대로 다시 한번 돌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리 인하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뭘 불러일으키냐? 깔끔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일단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최악의 소식이에요. 진짜. 왜? 금리를 내리면 내리는 만큼 돈의 값어치는 더욱더 안 좋게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는 계속 연동돼서 매년 1%나 2%씩 감소, 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떨어뜨리면 이 값어치 떨어지는 게 곱하기가 돼요.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돈을 들고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만큼 돈을 들고 있는 순간부터 손해가 되니까. 반면에 가장 베스트, 정말 좋은 소식은 누구냐? 주택을 투자하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죠. 왜? 실거주 하는 분들은 투기성 목적과 주거 목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요. 이렇게 돈의 값어치가 희석되는 만큼 자산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올라요. 땅값도 그렇고. 당연히 이거를 또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억제를 할 건데, 일단은 경제 원리상으로는 부동산이 무조건 오릅니다. 물론 저기 완전히 살지 않는 시골에다가 아파트 졌는데 여기 부동산은 왜 안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안 올라요.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주식시장도 이제 앞으로 또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해서 제가 재미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저금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풀린 돈, 정부가 기관, 은행, 다양한 외국인, 돈이 계속 풀려서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발생됐는데, 이 수많은 돈, 진짜 이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예외로 미술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귀금속 이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제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벌써 코스피는 환호를 해요. 왜? 풀린 돈이 어디로 갈지 뻔하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코스피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그 다음에 다 오릅니다.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또 핵심이에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금리 인하를 지금 감행을 했어요. 0.25포인트를 지금 내렸죠. 이 말로 지금 이걸로 경제가 그러면 완벽하게 살아날 거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용이 없을까요? 그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뭐냐? 한국은행도 정확하게 밝혔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걸.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 누가 가장 피해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약자예요, 약자. 강자들은 이미 배를 완전히 불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둔화해도 그만큼 체력이 워낙 커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월소득이 1,500이에요. 강남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약자예요. 진짜 지방 살고 집도 없고 한번 5천만 원짜리 전세예요. 월 200 번다고 세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지면 여기에서 누가 가장 피해 봅니까?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월 1,500짜리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봐요? 아니면 지금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월 200이 피해 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둘 다 피해는 봐요. 그쵸? 왜냐면 성장이 둔화되면 둔화되는 만큼 내가 이익이 적어지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는 150 깎여도 괜찮아요. 1,500 벌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150 깎이면 죽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힘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얘기 핵심이죠. 경제 성장이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강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경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강 속도 막을 수 있어요. 금리 내렸기 때문에 성장할 겁니다. 라고 다 얘기했는데 실제 금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면 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겠습니까? 그쵸?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유동성의 함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돈을 열심히 많이 풀었어요. 저금리를 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돈에 여유가 조금씩 생겼어요. 이자 안 갚으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문제는 이자를 덜 낼 수 있어서 가계에 세이빙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아낄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을 시장에다가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풀어놨는데 그 누구도 푼 만큼 시장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의 함정인데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저금리의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원했던, 정부가 원했던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마인드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설명을 한 것처럼 원래 경제 원리대로라면 저금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주식도 상승해서 아주 베스트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린 유동성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솔직히 이걸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1.50포인트예요. 지금 0.25포인트를 내렸죠. 근데 대한민국 경제 하강 속도가 이런데 과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고 경제가 살아날 거냐라는 거예요. 하강 속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이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했는지 제가 설명을 했었죠. 뭐가 말이 안 되냐? 추경에 잡혀있는 예산들은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경제 하강하는데 추경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과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가지고 경제를 하강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강 속도가 너무 심각하게 빠르니까. 더 내려야 될 판국이다 이거예요. 이걸로 막을 수 있으면 해피엔딩이에요. 정말. 근데 과연 이걸로 효과를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완화 정책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뒷말을 남겨요. 뭔 말이냐.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시장에서 많은 분들은 전문가분들은 이미 7월에 기습적으로 0.25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12월 요때 또 한 번 내리지 않겠냐라고 벌써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렸는데 경제 하강 속도를 못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경제 위기, 금리 인하로 효과를 어떻게 볼 거냐, 경제 침체, 금리 인하로 막을 수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의 핵심 다 설명을 했었죠. 뭘 설명을 했어요? 아까 첫 번째, 경제 위기가 왜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 이유, 그쵸? 금리 인하가 어떻게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현금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 경제가 살아나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하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의 함정을 통해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뒤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한국 경제가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시그널이라면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인하가 된 것도 아닌데 먼저 한국은행이 인하를 감행했어요. 야, 너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왜 걔네들 말은 안 하고 우리나라만 문제냐?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친미 국가 그리고 영연방 국가예요.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왜? 호주 같은 경우는 자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석유 끊기면 그날로 나라 망하는 구조예요. 땅 파서 석유가 안 나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외화 시스템에 너무나 취약한 나라라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얘기가 어쨌든 인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금리 기조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다. 왜? 금리를 3분 카레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게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몇 년간은 저금리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자산값어치, 주식이나 부동산 상승 가능성이 높다. 현금 들고 있으면 결국은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는 게 경제 원리상 맞는데 정부가 절대 이걸 용납을 안 할 거라고. 그쵸? 요거 관련된 설명 또 설명했으니까 궁금하면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 링크 걸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 들면 결국 손해. 근데 또 웃긴 건 뭐냐? 의구심이 들어요. 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과연 진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다들 얘기를 했는데 실제 경제가 금리를 인하한 만큼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다들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저 참고로 2년 전부터 금리 인하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바가지로 욕을 먹었어요. 왜? 대한민국은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건데 무슨 소리 하냐.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이것까지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왜? 0.25포인트, 뭐 0.5포인트, 진짜 심지어 1포인트를 내려도 과연 금리가 내려간 만큼 경제가 살아나겠냐 이거예요. 진짜 다들 금리 인하해서 경제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진짜 한국은행에서 했어요. 이제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봤는데 경제가 하강하는 걸 못 막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리까지 인하했는데 야 대한민국 경제 진짜 최악이 돼가는구나 라고밖에 알 수가 판단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경제가 하강하면 답이 끝난 거죠. 더 이상 대한민국이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는 이제 좀 있으면 알겠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통화기조 정책을 계속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 다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효과 볼 거예요. 아마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을 볼 겁니다. 다만 하강하는 속도에서 얼만큼 떠받쳐 주냐 이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괜찮다.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될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내용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댓글 항상 달아주시면 저 댓글 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